여기 문제 1번에 1번 입력할 때 있죠. 요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셀 서식을 사용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적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가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죠. 이걸 갖다가 셀 서식으로 하셔서는 안 되고 직접 심표를 찍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 1번에 1번만큼은 셀 서식을 이용한 게 아니고 직접 타이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쉼표도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OC 형식 사용하지 마시고 입력하시면 되겠고, 이 내용 이제 문제 1번에 1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문제 1번에 2번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에 2번 별 내용은 없는데 같이 한번 이제 볼게요. 문제 1번에 2번 요거는 기본 작업 20트 가셔가지고 하시는 거죠. 요거는 상시 기출문제 4회에 기본 작업 2번 가셔가지고 볼게요. 요걸 갖다 하시는 건데, 일단 A5부터 A6까지, A7부터 A9까지, A10부터 A12까지, A13부터 B13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요. 이거는 A5부터 A6까지 잡고 홈 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 짬뽕도 이것도 홈 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죠? 여기는 A10부터 A12까지도 잡고 홈 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A13부터 B13 영역은 또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죠. 잡고 홈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제 1번 이제 하고 계신 중이고, 그 다음에 C사부터 G사 영역은 글꼴 스타일 붉게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C사부터 G사까지 영역을 잡고, 여기까지 되겠네요. C사부터 G사까지 잡고, 이 영역은 홈탭에 글꼴 그룹에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홈탭에 글꼴 그룹에 굵게 글꼴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고, 이게 동그라미 1번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은요. 동그라미 2번은 C5부터 H13 영역에 대해서는 C5부터 H13 영역에 대해서 이제 뭘 하라고 되어 있죠? 표시 형식이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천단위 구분 기호가 숫자 뒤에 개를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3456이다 그러면은 3456개라고 나오게 하되 천단위 구분 기호 들어가고 계란 다리가 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입병 0개가 찍히게 하라는 거니까 이건 뭐 하시면 되죠. 잡고 전부 다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셀 서식을 들어가시거나, 이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셀 서식을 호출한 단축키가 있죠. 바로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1. 컨트롤 1. 이거 이제 컨트롤 키하고 1.5도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하고 왼쪽에 있는 숫자 1을 같이 누르시면 돼요. 영역을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1을 눌러주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호출하는 단축키. 요거 이제 코너를 배우고 계신 거니까, 이제 코너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또 엑셀 사용자로서 이제 셀 서식 보다시피 많이 사용하죠.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호출하는 단축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컨트롤 1은 여기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호출하는 단축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셀 서식의 POC 형식의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가는 거죠. 사용자 지정에 가가지고 이거죠. 일단 먼저 샵9만 샵샵 0 이걸 클릭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숫자에 대해서 첨단 구분조가 들어가는 거죠.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1000단 구분조가 들어가는 거고, 또한 0이면 0으로 찍히는 거죠. 이제 제로가 찍힌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뭘 해주는 거예요? 1000단 구분조와 함께 숫자 옆에 뭐가 나오게? 개가 나오게 해달라는 거니까 개자를 붙여주시고, 개자 앞줄은 큰 따옴표 찍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범주에서 형식화에다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된 거죠.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2번까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동그라미 3번은 A3부터 H13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A3부터 H 어디까지야? 13까지 잘 잡고, 여기다 이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거죠. 잡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두고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일단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건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게 3번이고 4번은요 4번은 B5부터 B12 영역이죠. B5부터 B12 영역을 갖다가 잡고 제품명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B5부터 B12까지 잡고, 이름 정의하는 거는 이름 상자도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하셔도 되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서 하실 경우에 보면은 이름이 왕자정면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이제 왕자정면 말고 이런 제품명으로 정의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입력해놨는데 입력한 이름이 내가 정의하려는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써주면 되죠. 왕자정면을 지워주고 여기다 제품명이라 써주시는 거죠. 제품명이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이로써 이제 B5셀서부터 B11셀까지가 제품명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4번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메모를 넣어달라는 거죠. 메모를 넣고 메모를 편집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은 H7셀에 대해서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메모를 먼저 넣어 볼게요. H7셀을 클릭해요. H7셀 클릭하고 여기 대해서 뭐 해주는 거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넣기 위해서는 H7셀에 대해서 클릭하고 검토 탭으로 가시는 거죠. 검토 탭으로 가셔가지고 검토 탭에 보면은 새 메모라고 이렇게 있죠. 새 메모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H7셀에 대해서 우클릭하시고 메모를 넣고 싶은 셀에 대해서 우클릭하시고 메모 삽입을 하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거죠. 바로 이제 뭐냐면 Shift F2 Shift F2 키를 눌러주면은 이제 선택한 셀에 무엇을? 메모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7셀에다 메모를 넣을 것이다.
H7셀 클릭하고 Shift F2를 눌러보세요. 한번 메모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메모를 넣을 수 있는 단축키는 Shift F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가 어찌 돼야 되죠? 메모의 내용이 이제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최고 인기 품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최고 인기 품목. 그래서 요거 이제 필기도우리 할 거니까 필기 부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단축키가 바로 이제 컨트롤 1하고 Shift F2 그런 단축키가 이제 필기시험 보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메모를 삽입할 수 있는 단축키는 Shift F2. 그래서 최고 인기 품목이란 메모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메모가 항상 표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메모가 지금 현재는 항상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셀폰이 어디 찍건 셀폰 어디가 가 있건 간에 항상 요 위치에 메모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메모가 들어간 셀을 클릭하고 검도 탭에 메모 그룹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메모가 들어간 셀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하시거나 하면 메모가 숨겨졌다가 표시가 되었다 그래요. 이게 메모가 숨겨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그러니까 메모가 들어간 셀에 대해서 왼 오른쪽 위에 빨간색 표식이 나타나는 게 바로 메모가 들어갔다는 소리고, 그죠? 메모 자체는 안 보이는데 표식만 나타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숨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갖다 대면 나와요. 해당 셀에다가 갖다 대면은 메모가 표시가 되는 상태가 바로 숨김 상태. 이걸 일단 무엇으로? 항상 표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표시가 되게 하고 싶다면은 H7셀을 갖다 클릭하고 검도 탭에 메모 그룹에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거나 우클릭하고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해주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게 해달라는 거고, 그죠? 오늘 이제 알려드린 단축키, 이거 이제 우리 필기시험 준비할 때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메모를 넣어달라는 말이 나왔을 때 활용하셔도 좋고, 그죠? 자, 그 메모가 자동 크기가 이제 설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메모창에 가운데다 대고 우클릭하시고 메모 서식 들어갈 수 있긴 하죠.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메모 서식에 글꼴 탭만 떠요. 글꼴 탭에는 자동 맞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동 맞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가 되게 한 거죠. 그리고 메모 서식에서 마침 자동 크기를 설정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크기를 갖다가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나와요. 글꼴 탭에는 자동 맞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우클릭하시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창의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우클릭하시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갑자기 손이 막 떨린다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매크로 기록할 때 보면 도형을 이제 집어넣고 도형에다가 그 매크로 기록을 매크로 지정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우클릭이 필요해요. 근데 우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우클릭하니까 이상한 것만 나온다. 그럴 땐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 바로 이제 바로 단축키죠. 바로 이번엔 Shift F10 이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클릭한 부분에 대한 바로가기 항목을 떼어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을 원클릭 하셨다. 원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우클릭하고 매크로 지정 메모 서식을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매크로 지정이 아니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여기 안 뜬다. 이상한 내용 뜬다 그러면은 자, 이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고 원클릭하고 바로 Shift F10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Shift F10. 자,
Shift F10은 선택한 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란 거는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메뉴 있죠? 그 메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엑셀뿐만이 아니고 한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축키. 그러니까 컨트롤 C처럼 이제 컨트롤 C도 보면 어때요? 엑셀뿐만이 아니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다 사용 가능하죠. 윈도우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 얘도 Shift F10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비단 엑셀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되는 거죠. 윈도우즈 단축키로도 이제 쓰이는 이제 내용이고, 필기시험 문제도 이제 Shift F10에 해당하는 보기가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우측 버튼을 누르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잘 안 눌러진다 하시면은 메뉴가 이상하게 뜬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고 Shift F10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뭐가 뜨냐면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우측 버튼을 클릭한 것과 같은 메뉴, 즉 바로가기 메뉴가 호출이 돼요. 이렇게 메모 서식을 들어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메모 서식의 메뉴가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메모 서식에 맞춤해서 자동 크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 서식 창에서 이게 다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자동 크기 설정을 해주시고 맞춤 탭에서, 그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제 메모창의 크기가 여러분이 입력한 메모의 내용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오늘 세 가지 단축키를 알려드렸고, 요 두 개는, 위에 두 개는 엑셀에서만 사용되는 단축키라면 요거는 Shift F10은 엑셀에서도 사용이 되고, 다른 이제 기타 엑셀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는 단축키인 거죠. 범 윈도우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와 더불어서 이렇게 모든 이제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 가능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에 2번까지 풀어보았고요.